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 눌림목 관점에서 보이는 종목들 얘기해 주실 차례죠? 이것도 장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중에서 내년에 가장 좋아 보이는 실적으로 조선이죠, 조선. 여기 보시면 가장 압도적으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숨겨진 손실이 많이 있다라는 의견도 좀 있고 조선을 못 믿겠다라는 분들도 좀 있죠. 근데 최근에 그리고 수주는 사실 작년부터 나오긴 했는데 주가는 그렇게 엄청나게 화답을 하진 않았어요. 예. 올해 그쵸? 상반기엔 조선주가 이제 그쵸? 강했는데 철강 가격 트리거는 철강 가격 그쵸? 오른다면서 원재를 부담하면서 2분기에 뭐 그렇죠. 적자 충당금 쌓고 이러면서 쌌죠. 적자 나버리고 뭐야 이렇게 돼버렸던 거잖아요. 공부를 역시 박사님 많이 하시네요. 그러다가 3분기에 이제 충당금 약간 환입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가로 전이하고 신조선가 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고 조선가도 올랐고 지금 딱 생각나는 게 현대중공업 이제 한국조선해양 지주 밑에 네. 현대중공업 있고 현대미포조선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 있고 삼성중공업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베스트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네. 주가가 말해주네요. 네, 저희가 주가가 말해주죠. 미포조선이잖아요. 뭐 삼성중공업 최근에 보면 유상증자도 좀 하고 있고 뭐 이제 현대중공업도 좋기는 한데 네.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미포조선이고요. 지금 타 대형 3사 대형사 대비해서 수주 성과도 여기 한 118% 정도 했을 겁니다. 올해 목표 대비.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 연초에 뭐 이제 증권사들 이제 자료들을 줄 때 우리가 이 정도 수주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대형사들은 사실 목표 대비해서 조금 더 했어요. 한 4%, 3%, 4% 더 했는데 현대미포조선 한 20% 가깝게 더 수주를 했죠. 그렇게 되면 이건 수주 사업 이거 나중에 실적은 이제 배가 어느 정도 건조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나 이익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도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겠죠.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년도 그렇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장표에서 2패에서 성장이 좀 더 나오는 거죠. 그런 과정을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일본은 도크가 없어요. 배를 못 만들어요. 도크가 없어서 과거 10년 동안 2007년, 2008년 그때 엄청난 조선주들의 성장일 때 그때 한중일이 경쟁을 엄청 했잖아요.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사실 그때 2012년, 2013년 실적까지 땡겨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할 정도였으니까 지금 주가 설명을 못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 좀 볼까요? 수주가 생각보다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밸류에이션이 무너지면서 이제 꺾이기 시작했죠. 이때죠. 이게 진짜 주도주의 전형적인 생로병사 흐름이죠. 2006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수주 막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밸류에이션을 막 2010년, 2011년 수주를 이때도 받을 거야라는 가정으로 안 되니까 해서 하다가 생각보다 수주가 안 나오게 생겼네 하고 무너졌죠. 뭐 이때는 서브프라임까지 다 있었지만 그게 된 거죠. 이 상태 이후에 지금 주가는 이 정도 수준이죠. 지금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아주 오랫동안 고생했죠. 1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얘가 좀 달라졌죠. 최근에 보면 이제 이 10년의 기간 동안 일본은 도크가 없어졌고 경쟁 때문에 저가 수주든 적자 수주든. 네. 근데 이제 한국은 기간 산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버텼고 한국 버텼죠. 어떻게든 버텼죠. 조선업 있는 지역들 많이 굉장히 힘들었죠. 어려웠잖아요. 최근에 그 거제도 땅값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 보면 네네.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뭐 증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일단은 그동안 근데 중국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도크가 없어서 배를 못 만든 상태고 중국은 퀄리티 떨어지죠. 왜냐면 10년 동안 뭐 배가 막 갈라져 가지고 막 가라앉기도 했었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고부가 가치선들이 필요하잖아요. LNG 그렇죠. 추진선이라던가 네. LPG선이라던가. 근데 이제 그런 기술들에 있어서는 한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갈 거면 결국 LNG 추진선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조선업이 더 프리미엄을 받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는 거죠.
LNG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LNG를 지금 이제 실어 나르는 수요가 있는 거고요. 그쵸. 그걸 이제 카타르에서 대규모에서 네. LNG 배를 만드는 게 있고 배를 그쵸. 배 연료 연료를. 자체가 지금 그 뭐 탈황한다는 것도 연료가 지금은 이제 그 맞습니다. 뭡니까 선박유는 뭐 뭔가 디젤 비슷한 거 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서 환경이 벙커시유. 예, 네. 그러니까 환경이 침해되니까 배의 추진 동력 자체를 이제 LNG로. 예, 가스 LNG로 하고 나중에 또 뭐 2차 전지로 갈 수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두 가지 모멘텀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그걸 생각하기엔 사실 조금 먼 미래이긴 하죠. 근데 충분히 멀티플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되는 거죠. 네. 네, 충분히 멀티플을 줄 수 있는 요소 되는 거고 작년부터 받아왔던 수주가 계속 사실 의문이었죠, 의문. 작년에 사실 받으면서 올해 상반기에 사실 좋았다가 지금은 그냥 거래량 없이 쭉 밀려있는 상태인데 그냥 이때 밀렸던 이유는 차익 실현 더하기 다른 쪽 섹터가 워낙에 강했었으니까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한번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볼 때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현대미포조선 보면 이제 상승폭에 대해서 충분한 조정도 나왔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이평선에 걸려서 잠깐 이제 차익 실현 좀 나오는데 올 연말까지 한 7만 원 현대미포조선 기준으로 한 7만 원에서 7만 지금 8만 원 사이에서 모아가면 편안한 주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현대중공업도 좀 마찬가지 계속 분할 매수형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한국조선해양은 지주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현대중공업 상장하면서 한국조선해양 주주분들 사실 좀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조선해양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선주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조선해양을 팔아서 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을 사시는 게 조선주 투자로서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지주사 사는 것보다는 사업회사 사는 그렇죠. 게 맞는 것 네. 그런 개념인 거죠. 업황이 좋을 때는 지주사보다 사업회사들이 더 분명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부터 조선주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면 한국조선해양도 물론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가는 폭은 분명히 사업회사들이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물려가지고 손절을 어떻게 하냐라기보다 지금 사서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거는 조선해양보다는 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